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추진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외면당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으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낙후된 경기 북부를 분도한 후 특별법으로 규제 개선과 첨단 산업 유치 등을 추진해 지역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정 기반과 산업 기반이 부족한 경기 북부가 무턱대고 분도할 경우 재정 손실 등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대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북부가 자력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산업 기업들을 유치해서 좀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분리를 얘기하지.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각 북부 지역의 부족한 세수 재정이 북부 전체로 따지면 8천억이 넘고 연간. 이처럼 이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도정 질의에서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임기 내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과 대안이 무엇인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최대한 논의하고 협조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의 발전은 모두의 공통된 목표라며 큰 틀에서 정부와 경기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북부 주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최상의 정책 목표인 경기 북부의 개발과는 저는 추워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별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사 규제 완화 등 정책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확대 추진합니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11개 노선 118대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했는데요. 공공관리제 전환율은 52.6%로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환 노선들의 정시성은 98% 이상으로 안정화됐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요. 시는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2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가 양주 서부권에서도 운행됩니다. 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서부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똑버스 10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구역은 백서급과 광정면, 2구역은 은현면과 남면, 3구역은 장흥면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객들은 권역 내에서 똑버스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양주역과 덕정역 등 환승 거점까지도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범 운행 기간인 17일부터 24일까지는 무료이며 25일부터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똑똑한 컨설팅 빅도컨 사업평가에서 우수성장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탄강 미디어아트 파크 조성과 한탄강 가든페스타, 한탄강 관광권역 테마형 거점 상업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에는 약 30만 명이 방문하고 입장료, 체험 상품 수익으로 12억 원의 세외 수입을 거두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수익금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상반기 도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생골로를 비롯해 평화로와 강변로, 중앙로 등 주요 생활권 도로의 노후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노후 보도블록 교체와 차도 재포장, 고원식 사거리 조성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 여건 개선이 목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4분의 기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CPR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구급 교육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손상예방협회의 배석주 사무총장을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3층 건물. 이곳은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든 대한손상예방협회입니다. 1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는 배석주 사무총장은 전 1339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한 30여 년 경력의 응급처치교육 전문가입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나 응급치료로 쓰러졌다.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모르면 우왕좌왕 막 119 불러라 당황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국민들 교육이다. 1339에서 20여 년간 받은 응급 전화만 34만여 건. 이후 협회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 시민 3명 중 1명이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 효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구의 모 중학교 제가 선생님들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좀 일찍 나왔어요. 운동장에서 2학년들이 야구 게임을 하다가 포수를 맡은 애가 자기 보호장구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포수를 했는데 힘차게 들어오는 야구공에 탁 치는데 이게 빗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정통으로 때려버렸죠. 윽 하면서 벤치로 올라가가지고 이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교육을 마치고 나오시던 체육 선생님이 그걸 맞는 것도 봤고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바로 달려가 갖고 방금 배웠죠. 싱싱한 상태죠. 바로 가 갖고 의식호흡 없으니까 119 불러라 해놓고 가슴 눌리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학교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달려가 보니까 호흡이 돌아와 있습니다. 협회 강사는 10여 명. 이들은 상설 무료 교육은 물론 학교나 직장 등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9천여만 원. 나머지 운영비는 강사들이 받은 교육 수당 일부와 기부나 후원금에 의존할 만큼 힘든 형편이지만 보람은 큽니다.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육은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매년 한 번씩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반드시 학생들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점진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심장마비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 그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오직 흥기를 걸어온 배석규 사무총장. 그와 함께 협회를 이끄는 강사와 후원자들의 바람대로 전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한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 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 의장은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가격이 1년 전보다 1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사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동향을 보면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4,36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8.05% 상승한 건데요. 같은 기간 10.85%가 상승한 수도권, 3.18%가 상승한 전국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1,897만 원이었고 수도권은 2,873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사랑 상품권인 인천이읍의 캐시백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10%, 3억 원 초과해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는 연매출 3억 원 초과해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소비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캐시백 비율이 5% 이하일 경우 전액 시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7% 이상일 경우 국비 2%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 구간은 이미 국비 2%가 지원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천억 원 중 296억 원을 최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인천이음 캐시백 관련 시예산 1,054억 원을 집행할 계획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과학중점학교 14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중점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도내 일반고 50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모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4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3년 동안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 과학과 수학, 정보교과 이수를 강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